오늘 뭐 말씀드릴 그 주제가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에 이제 주식을 하고 계시든지 또는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뭐 혹시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하지 마라고 하니까 주식을 전혀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공부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솔직히 성공을 못했어요.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성공을 못했다. 왜 못했는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느끼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실패한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저렇게 방송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느낄 때 한쪽에 성공한 사람과 한쪽에 실패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걸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 무엇을 해서 성공했는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실패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실수해서 성공을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걸어가면 뭐 두 사람 다 스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주식을 현재 하고 계시고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월급도 그렇고 또 뭐 좀 이렇게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뭐 혹시 또 반찬값이나 벌어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현재 일자리를 아직 얻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퇴직을 앞에 두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퇴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로 일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거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뭐 요새 경기가 없다고 보니까 뭐 제대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아이고 뭐 다른 거 뭐 해볼 전직 같은 거 해보기도 마땅치 않고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주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취직해서 뭐 월급 뭐 200~300만 원, 한 300~400만 원 이게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대략 뭐 초등학교서부터 대학만 나온다고 해도 그게 뭐 10한 몇 년이에요? 6년인가요? 그 다음에 뭐 유치원도 있을 거고 대학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대략 공부가 막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그걸 이제 하고 나서도 뭐 회사나 이런 데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취직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취직해서 또 거기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지만 월급 받으려면 또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뭐 스펙 쌓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해야 되고 또 뭐 상사한테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20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뭐 300~4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는 어떤 공부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 이제 저는 주식을 처음에 할 때 간단히 생각하고 저도 그냥 별 공부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손실이 나고 성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서 서점에 가서 제가 중국 다닐 때인데 서점에 가서 한 50여 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읽었어요. 거기 많잖아요. 공부하는데 주식 매매 방법, 차트 기법, 무슨 말하자면 선물 매매, 무슨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여튼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여러 권 중에서 그래도 한 50권 정도를 제가 나름대로 읽었어요. 워렌 버핏 얘기도 읽고 또 일본 사람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읽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뭘 했는가 하니 전문가 방송 그 틀 안에서 보면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장된 그 종목이 대략 1,800개 되거든요. 그 1,800개에서 제가 한 1,000개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 만들고 뭘 하는 회사냐, 시총은 얼마냐, 또 어떤 테마냐, 대장주는 어떤 거냐, 최근 3년간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있느냐, 그들이 산다면 얼마 동안 계속 사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주식을 깡통을 여러 번 차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식당을 했는데 처음에 식당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돼서 잘 돼가지고 막 몇 달 동안 잘 돼서 야 정말 내가 개발한 이 음식이 말이야 정말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몇 달 이후에 자꾸 손님이 줄더니 나중엔 한 팀도 오고 두 팀도 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잠 안 자고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서 어떤 이제 메뉴를 개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봤더니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또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늘었는데 그 옛날보다 매출도 더 많이 늘고.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98%를 잘해도 2%가 모자라면 성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어지간히 뭘 공부를 했고 또 경험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어쩐 일인가. 그 2%가 모자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했죠. 주식시장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말하자면 그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게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개미들도 조금만 매매 기술이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익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몇 억이나 몇 10억 이런 정도는 비교적 쉽게 벌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몇 천이나 예를 들어서 몇백, 몇천, 몇억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요. 거의 푼돈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매매가 이제 꼬이고 잘 안 되기 시작하면요. 그거 몇 달 만에 다 날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주식 공부를 이제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가 무슨 차트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해보느냐 하면, 모의 투자 같은 걸 이렇게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하는 거예요. 해보는데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수익이 지속적으로 났다. 물론 이제 20일 동안 매매를 한다. 한 달을 20일 매매했는데 매일 수익이 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해요.
뭐 어떨 때는 손실도 났다, 어떻게는 이제 이익도 났다,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만약에 이제 한 달에 20%만 나온다, 그러면 그건 대박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모의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 모의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거든요.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채를 사가지고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6개월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가도요. 실제 그게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골프채 사가지고 그냥 그 골프 치러 나간다 그러면 과연 잘 되겠는가?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매 유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급등주도 있고, 급등주 매매도 있고, 테마 매매, 우량주, 공매도 매매, 또 선물 옵션, 해외 선물, 해외 선물은 이제 유로화라든지 금선물이라든지 오일 선물 이런 게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모의 투자를 했단 말이죠.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잘 난다. 하루에 1%씩이라도 난다. 이러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야 할 거는 3천만 원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럼 거기다가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제 한 2천만 원 보탠단 말이죠. 그래갖고 한 5천만 원 되면 이거 가지고 한 200이고 250만 원 정도 생활비는 어떻게 집에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쓸 돈을 이렇게 정해놓고 투자금을 가지고 쓸 돈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요. 이거는 왜 성공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의 그 투자금이 5천만 원이 투자를 시작하면요.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고 그거는 소위 판돈이 되는 거예요. 판돈.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돈이단 말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250만 원씩 이게 또 생활비까지 나간다 그러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야 이게 생활비 내고 또 그게 저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게 100만 원. 이게 매매라는 것은 이제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급등주 매매든 뭐든 테마 매매든 우량주 매매든 뭘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매매 유형으로 매매를 하고 수익 목표를 1%만 하면 돼요. 많이 이렇게 정하지 말고 하루에 1%만 먹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돈이 적은 사람은 이제 단타 매매 이런 거, 초단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걸 켜놓으면요. 켜놓고 아침에 한 8시 40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9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급등주, 소위 급등주만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매매를 한다. 그럼 이제 몇 프로가 딱 이익이 남으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가차없이, 이제 매매 중단하고 이렇게 쉬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급등주 매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9시에서 9시 30분 정도까지 해가지고 2%고 많으면 한 5, 6%고 어떤 때 10%도 남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딱 이익이 생기면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을 철저히 해야 돼요. 3%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어떤 경우라도 3%가 되면 3%가 떨어지면 그냥 그것이 이제 저녁 때 다시 상한가가 간다든지 내일 아침에 상한가가 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은 그걸 손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은 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매매는 안 하는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하루에 1%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따져봤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게 간단하게 따져보니까 이게 1% 수익이라는 게 적은 것 같지만 엄청이 크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생겨요.
1%씩 뭐 한다는 게.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금 대비 1%씩이면요. 1년이면 890만 원이 돼요. 그럼 2년 하면 얼마냐? 7,900만 원이에요. 그럼 3년이면 얼마냐? 7억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 가진 분이 2천만 원 저기 해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얼마 내서 생활비를 해갔다 이런 분은 그걸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일을 찾아야 돼요. 뭐 노동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다.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생활비를 다른 쪽에서 벌고 꼭 하고 싶으면 내가 자신이 있다 하고 싶으면 100만 원만 갖고 하면 되는데 이걸 3천만 원이나 빚까지 얻어갖고 한 5천만 원 갖고 했다가 이게 폭삭 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도 좋고요. 그러면 7억 정도 되는데 막 이제 3년 했는데 7억 됐는데 그 정도 하면은 그 4년 하면 얼마냐? 62억이에요. 근데 3년 정도 해서 만약에 100만 원 갖고 7억 만드는 분이요. 그런 분은 이 주식 투자 해가지고 전업으로 해도 돼요. 그게 뭐 어디 가서 다른 일 찾아서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이걸 연구해서 이거를 계속 전업 투자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그 투자가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급등주 뭐 초단타 매매라든지 이제 상한가 매매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아주 순발력 있게 잘하는 분, 이런 분 이제 초단타 매매 같은 거, 급등주 매매 이런 거를 해도 이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매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테마주가 뭐 많잖아요. 뭐 바이오라든지 통신주, 방산주, 전기, 전자주, 제약주, 뭐 4차 산업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책 발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테마주라는 게 이 아주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매매. 이제 우량주는 저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량주가 영구불변의 우량주라는 건 없다. 근데 지난달에 우량주가 이번 달에 우량주고 작년에 우량주가 금년에 우량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량주 개념이 요새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우량주냐? 최근 3년 혹은 3개월 동안 이제 그 회사 수익이 좀 많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량주다.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신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요, 외국인이 사는 거 그냥 쫓아가면 돼요. 저녁 때든지 낮에든지 최저라고 판단됐을 때 딱 했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종가 같은 데 사도 돼요. 그래서 사서 오늘 뭐 한 50만 주 산 기관 또 뭐 외국인이 한 뭐 70만 주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파는 거 아니고 내일 아침에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큰 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샀다 하더라도 내가 3% 정도 손실이 나면 나는 당신들이 나오거나 말거나 나는 나간다. 이제 이러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흔히 보면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뭘 준다, 뭐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깊은 연구 안 하고 그냥 따라서 하면요. 그거 실력이 안 늘어요, 그거는. 특히 뭐 요새 AI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하면 그 기계가 하는 거고 또 남의 정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방송에서 누가 추천했다 그러고 쫓아가는 거는 이제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이제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라는 게 뭐, 큰 손들이 이제 더러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이걸, 주식을 이제 주식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빌릴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미리 빌려서 이렇게 파는 방법인데 이게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없는 주식을 빌려다 팔고 나중에 이제 갚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이 이렇게 시향이 나빠서 떨어질 때는요, 이 방법에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물이라든지 해외 선물이 있죠. 국내 선물은
주식에 비해서 이제 덜 복잡해요. 매수 추세나 매도 추세나 이게 모두 그러니까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덜 복잡하니까 하기가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진입장벽이 또 높고, 요새 뭐 대여계좌로 매매를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파생 상품은요, 원금을 막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고, 뭐 시간은 뭐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하고, 야간 선물은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5시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을 이제 200 지수가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그거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에 따라서 이제 국내 선물이 오르고 내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물 매매나 해외 선물 매매 같은 거, 이런 거는 CNN 방송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켜놓고 보면 이제 참고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로화라든지 금선물이라든지 오일 선물을 비중 많이 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23시간 동안이나 한다고요. 근데 23시간 매매는 할 수 없죠. 그게 자기가 틈이 나는 시간이나 하고 싶은 시간만 하면 되고. 금선물 같은 경우는 저녁에 10시 30분경에 시카고 금선물 시장이 열리니까 그때 변동 상황이 엄청 많아요. 해외 선물이라는 게요, 하루 사이에 한 400틱이 왔다 갔다 해요. 오르고 내리는 폭이.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이다. 이러고. 그리고 만약 낮에 이제 일이 있어서 매매를 못 하는 분들은 이제 밤에 좀 하면 이제 좋지 않겠냐. 근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거는 계약당 일정 금액의 담보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이 적은 사람은 이제 투자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자가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저는 주식 매매의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을 줄이고 손절을 칼같이 하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게 아침에 들어가서 뭐 했는데 한 3%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폐장시킬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은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은 칼같이 하라, 그런 거는 3% 선이에요. 3% 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3% 해야 돼. 그게 좋고 나쁘고, 그 종목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원샷 원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샷 원킬은 어느 전문가분이 한 얘기인데, 이게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한 방밖에 없어요. 멧돼지가 이제 이렇게 모으면은 멧돼지한테 물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총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멧돼지가 지나간다든지 올 때 말이지, 그냥 한 방으로 딱 죽여야 되는 게 원샷 해갖고 원킬을 하라는 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장시간 매매를 금지해라. 장시간 매매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3시 반까지요, 계속 앉아가지고 빵이나 먹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길게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매매를 금지하고, 짧을수록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서 하지 마라 그래요. 돈 빌려서 하면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격동매매라고 그러지. 중국말로 지동매매라고 그러는데, 이런 매매를 하게 된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수신용을 쓰면 안 돼. 미수신용을 쓰면요, 깡통의 원인이에요. 어떤 날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이지, 개장하자마자 막 엄청이 떨어졌다. 그럼 개장할 때요, 그 미수신용 쓴 것 때문에 다 이제 반대매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3천만 원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했는데 반대매매 들어갔다 그러면은 미수신용 쓰면요,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경우는 이제
주식 매매에서 지수가 이제 하향 곡선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향 곡선일 때는 매매를 중단하고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라도 이 흐름이 떨어질 때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말이죠. 전업 투자자 하는 분들이 이제 그 맹점인데 이게 무언가 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해야 된다. 오늘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뭐냐. 투자한 종목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타기 해요.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말이지 상당 부분이 이제 다 물타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도 물타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다 물타기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냐면 주관적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이게 참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큰 손이 들어오면 수급이 좋으면 쫓아가는 거고, 차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봤다. 다 조건이 맞다. 수급이 이제 첫째라는 거죠. 그 내가 좋은 종목이야 이러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수익이 적다고 이게 항상 수익이 많이 내려면 투자금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요, 100만 원 가지고 해도요, 얼만큼 하면요, 금방 많은 투자금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그게 투자금이 많고 적은 건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지만은 10계명만 여러분이 잘 지키면 최소한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잃어요. 뭐 큰 돈을 벌지 못 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 투자를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을 하면 한 100만 원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매매를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